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, 이 기자. 예. 이게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20대 남성은 지하철에서 이 여성을 발견하고 몰래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. 아파트까지 따라와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탔는데요. 남성은 여성의 집 앞에서 이 여성의 상체를 만졌고요. 여성은 당연히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. 이런 정황을 다른 아파트 주민도 목격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계단으로 내려와서 덮쳤다입니다. 이거 정말 이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백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. 네, 이 남성이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왔어요. 그리고 이제 공동 현관은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던가 카드를 대야 열리잖아요. 이제 여성이 딱 열었는데 뒤에 따라 들어온 겁니다.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불안하잖아요.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. 여성의 집은 3층이었습니다. 근데 남성이 5층을 누르는 거예요. 근데 여성이 아무리 봐도 이 남자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예.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문을 열거나 하는 그 과정에 갑자기 덮치게 되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 남성이 들어가는 걸 좀 확인하고자 이제 3층 복도에 있었는데 이 남성 3층에 안 내리고 5층에 내렸다가 계단으로 뛰어 내려와서 이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합니다. 팀장님, 저는 말이죠. 이거 딱 들으면서 이 스토킹의 진짜 정석을 보여줬다. 그러니까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. 열린 공동 현관을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딱 틈을 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딱 들어갔죠. 따라서 들어가고. 자, 그러면 자기가 이거 안 눌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이제 따라했으니까. 자,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탔어요. 그러니까 먼저 내리니까 다른 층에서 내려야 조금 더 자연스럽잖아요. 그렇죠. 자, 그런데 3층에서 내렸다, 여성이. 그런데 4층에서 내리면 너무 좀 티나잖아요. 그러니까 한 층 더 올라가서 5층에서 내린다. 지금 양 앵커님이 형사 수준이 됐어요. 왜냐하면 맞아요. 지금 3층에서 내렸습니다. 자기 의심 안 받으려고 4층 오면 가까워. 근데 5층 정도면 복도식이니까 비상계단 따라가면은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.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8, 9층 너무 멀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5층을 딱 내려간 건 맞는 건데 어떻든 이 사람 심리로 볼 때에는 왜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 안 했느냐? 엘리베이터는 뭐가 있습니까? CCTV가 있지 않습니까? 아하. 그러니까 CCTV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상계단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조금 약간 정커가 있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.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.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다행히 그 정도 끝났기 다행인데 앞으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현관문 갈 때는 뒤에 사람이 있으면은 눌러야 돼요, 말아야 돼요. 누르지 말아야 기다려야 되겠죠. 그 사람이 누르도록. 네가 먼저 눌러라. 그렇죠, 그렇죠. 안 누르면 이상한 거죠. 그러니까 오. 한번 피해줬다가 그 사람이 안 누르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. 맞아요. 뒤에 사람 서 있으면 내가 누르면 안 됩니다. 근데 무섭잖아.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. 같이 있기는 그 아파트에 뭐 다른 사람 없습니까? 아니, 기다려야죠. 단 둘이만 탔을 때. 단둘이 엘리베이터는 아니니까 공동 현관에서 제 말은 공동 현관. 뒤에 있을 때 내가 공동 누르지 말고 예. 그 사람 뭐 눌러도 피해주면 그 사람이 못 누르면 그렇죠. 문제 있는 사람이죠. 그럼 빨리 관리사무소 간다든지 오. 경비를 부르면 되는 거니까요. 오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좋은 팁이네요. 자, 승현님, 진짜 네.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자의 이 행동 패턴을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. 전 분명 뭐가 있다. 저는 뭐 100%이 사람이 또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합니다. 왜 들어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신발 떨어뜨렸어요. 신발 찾으러 갔어요. 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발을 떨어뜨린 장소와 지금 이 건물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신발을 찾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러면 이런 얘기 듣고 진짜 그랬나요? 그것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받은 것 같아요. 어.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. 뭐 신발을 찾으러 들어간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? 신발을 찾아야죠. 그렇죠. 근데 신발 안 찾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엘리베이터 따라 타서 내려서 뛰어내려와서 여성을 추행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이 신발 찾는 어떠한 액션도 한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피해자 아파트와 멀리 떨어진 곳에 신발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여기는 오로지 이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신발 찾으러 들어왔다고 하니까 피해자와 합의했겠습니까? 제대로 합의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승현님, 일단 4년 6개월 상당히 좀 중형인 것 같습니다. 뭐 전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
우리 형법에 보면 집행유예 실효라는 게 있어요. 뭔가 하면 앞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세상에서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. 근데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이 사람이 고의로 검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뒤 앞에 있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뒤에 있는 형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4년 6개월 안에는 앞에 저지르는 범죄의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 징역 3년이 살아남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집행유예가 만약에 실효되면 이렇게 형을 많이 살 수 있으니 앞에 있는 집행유예를 실효 안 되는 뭐 벌금형 정도로 하기 위해서 항소했다고 하는데요.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계획적인 범행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엄중하게 그냥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팀장님, 뭐 짧게 제가 솔직히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유사한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? 누가 이렇게 미행을 하면. 그런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 딱 들어왔는데 단지에 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차들 주차돼 있는 차들 틈에 숨어가지고 막 이런 막 지켜보는 그런 느낌도 오고 아니, 별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. 진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현관에서의 그런 것처럼 좀 몇 가지 팁 같은 거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. 그런 것도 있지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좀 내가 혼자 내리면 늦게 그러면 집을 연락하면 남편이나 애들 있으면 좋은데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남편들이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120 누르면 다산권 세대가 있어요. 있으면 거기 안심기가 서비스 해주거든요.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해줘요. 두 사람이 옵니다. 세 사람이 가면은 웬만한 사람 못 붙거든요. 근데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니거든요. 예. 평일날 만약에 늦었다 그러면은 30분 전에 전화 걸으면은 두 사람이 쫙 나타나요. 그럼 세 명이서 석양의 무법자처럼 딱 걸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뒤에서 스토커들이 못 따라오죠. 예. 그럼 팀장님 덩치 이런 분들이 나오시나요? 저같이 덩치 좋은 분들이 아니고 보통 여성분들이 나가는데 여성분들이. 남성도 있지만 제가 나가면 혼자 나가도 되죠. 그렇죠. 예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사건 잘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